최근 챗 GPT가 화제죠? 이른바 인공지능님이 뭐든 대답해주시는 서비스 되겠는데, 사실 챗 GPT의 시선이 몰려가서 많이들 모르십니다만 인공지능의 역습은 이미 전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죠. 최근 한 트위터에서 컨트롤렛을 활용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간단히 말해 모든 3D 모델을 분할한 후 AI로 채색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해당 트위터에 가보면 이외에도 많은 영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정말 AI 작품인지 아니면 페이크인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그것도 우리 취미생활 분야에도 AI가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개와 소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협업 중인 위트 스튜디오가 넷플릭스와 협업하여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때 넷플릭스 산하의 기술 개발 회사인 린나가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AI가 만들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유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애니메이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현재 애니메이션계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은 상당수가 개도국에 의존하죠. 전성기 때 한국이 없으면 제작이 안 될 상황이었고요. 최근 작품인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에서는 아예 배경 작업을 중국에서 도맡았죠. 이런 배경 제작의 문제를 넷플릭스는 아예 AI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까지 만들어서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양으로 퍼부어서 질 좋은 것을 건지는 시스템이기도 하며, 또한 배경 자체의 성질 때문일 겁니다. 사실 여러 AI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유명한 대부분의 AI 프로그램들은 기존 인터넷에 있는 사진, 일러스트를 조립하여 하나로 편집하는 형식입니다. 당연히 저작권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배경의 경우에는 완전 창작이라도 현실의 배경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 배경에는 특정 상표란 모를까 저작권이 있을 리가 없죠. 즉 저작권 시비가 걸리기 어려운 형태를 할 수 있죠. 그러니 상업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배경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법적, 기술적 조치를 더해가겠지요. 반면 최근 화제인 챗GPT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현재 챗GPT가 얻은 평가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끌어모아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유명한 사람에 대해 물으면 비교적 정확한 답을 해주지만 우리 이름을 넣고 질문하면 퇴근, 이슈?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이상한 답을 하거든요. 검색할 데이터가 없으니 적당한 걸 끌어모으는 겁니다. 게다가 역시 저작권 관련 이슈도 있죠. 최근 국내에서 AI로 만든 책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많은데 전 이 책 일종의 경고이자 교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재 AI 기술로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라고 말이죠. 즉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기 위한 교재입니다. 인생의 지혜 같은 팁은 챗 GPT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기 최적화된 팁이며, 영어로 된 것을 파파고가 번역하고 에디터가 윤문 작업을 거치면 책이 나온다는 걸 말이죠. 즉 앞으로의 책은 작가 없이 기획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책이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엮어내는 것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상업적 진출에는 장벽이 있죠. 역시 저작권입니다. 앞에 책에 나온 삶의 목적 같은 것은 적당한 걸 긁어 모아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기 어려우니 이런 형태의 책은 앞으로는 저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출판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 지식 중에서 특정 저자가 한정된 것은 저런 방식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처가 필요하죠. 전 현재 챗 GPT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여러분들을 활용한 테스트 말이죠. 이 테스트가 끝나면 사용 서비스를 시작할 텐데, 사용 서비스는 이런 지식의 수집을 편하게 하고 싶은 개인, 기업 고객이 될 것이고, 이런 고객들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아마 출처가 필요하겠죠. 상업 문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으니 아마 정식 서비스 때는 출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겁니다. 제 경우에 논문을 쓸 때 교수님에게 깨져가면서 이걸 집중 교육 받았던지라 저는 유튜브 각 영상 개요, 설명란에 참고, 인용한 문서를 모두 적어놓습니다. 참고자를 적어둔 유튜브에서 참고자를 굳이 공개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제가 일기에 끄적인 거라든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제가 블로그나 PC 통신에 썼던 글 같은 경우에는 원문은 일본의 설정집이라고 퉁친 경우가 있어서 그걸 갖다 쓴 경우에는 그냥 설정자료집이라고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뭘 참고했나 혹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나온 책들을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이외로 책값이 제작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로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글은 책의 텍스트, 그림이라는 이미지조차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음을 증명했죠. 그리고 지금 챗 GPT를 위시한 AI 등장은 이 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작일 겁니다.
이런 소리 없는 변화는 고작 6개월 만에 지식 서비스를 활용한 사람들의 진로를 뒤흔드는 여파가 되었고, 이 속도에 불이 붙으면 앞으로는 더 많은 파도가 밀려오겠죠. 그리고 현재 테스트 단계에서 안정적인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인력 문제가 인력 문제인지라 아마 젊은 감독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겠죠. 아마 기존의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고퀄리티의 영상을 낼 수 있을 텐데 8, 90년대 셀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좋아했던 저는 살짝 아쉬운 편하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